내 오늘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드라마 보고가 구독자 여러분, 폭군의 CF 예고편 보고 다들 잠 못 이루고 계시죠? 11화 예고편이 끝난 후에 저는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생겼습니다. 연희군이 정말 폭군이 될 것인가? 예고편에서 보면 연희군이 폭군이 되는 것으로 보이죠? 막 칼부림이 나고 피바다가 되고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폭군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왜 그가 폭군이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예고편 속에 차영타를 쓴 그 남자는 그럼 대체 누구일지, 왜 그가 궁궐에 피바람을 몰고 왔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에피셜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만 정말 드라마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한번 비교하면서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궁궐의 밤은 깊어지고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강목주의 처소, 붉은 등잔불 아래 그녀의 손에는 조심스럽게 독약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산대군과 함께 꾸민 거대한 계략이 실행되는 날. 조선의 운명을 뒤바꿀 피해 밤이 시작됩니다. 예고편에 나온 대로 강목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오늘 온다는 그 손님, 바로 강목주와 제산대군이 준비한 손님이겠죠. 드디어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들의 계략은 단순하면서도 잔인했습니다. 폭군 연희군이 태비 윤씨의 죽음 앞에서 광증을 일으켜 피 묻은 적삼을 찢고 대왕대비와 연지영을 직접 해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 그 순간 제산대군은 명모의 명분을 얻고 왕위를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강목주는 처용탈을 꺼내들었습니다. 폭군 연희군을 만들어 이 탈을 쓰고 광기를 부리게 한다면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희군은 평소에 처형물을 많이 쳤고 바로 전화에서도 연지영 앞에서 처형물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연극의 희생양으로 연지영이 납치되어 올 차례였습니다. 연지영은 거친 손에 이끌려 강목주의 처소로 끌려왔습니다. 눈이 가린 채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듯합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강목주는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연지영, 대령숙수, 이제 폭군의 광기에 희생될 차례다. 내가 죽는 순간 연희군은 완벽한 폭군이 될 것이다. 넌 그저 역사를 위해 사라져야 할 미물일 뿐이지. 그 시각 연희군은 제산대군이 전해준 어머니 패비윤 씨의 피 묻은 적삼을 품에 안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붉은 피가 배어있는 천조각은 마치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처럼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그토록 당신의 죽음을 몰랐단 말입니까? 그는 깊은 수렁에 빠진 듯 했습니다. 수심과 죄책감, 그리고 연지영을 향한 사랑, 그녀와 한 약속 사이에서 그는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목주와 제산대군의 계략이 자신을 어떤 괴물로 만들려는지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복수라는 거대한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공길이 그의 이름으로 처형탈을 쓰고 궁궐을 누비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강목주의 처소. 연지영은 분담이 맞섰습니다. 그는 결코 폭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들의 계략은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진심은 언젠가 빛을 발하니까요. 연지영의 담담한 모습에 강목주의 표정이 떠집니다. 그녀는 비웃으며 허용탈을 내보였습니다. 이 탈을 쓴 연희군이 널 베는 순간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간다. 그 말과 함께 강목주는 문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탈을 쓴 한 사내가 그림자처럼 들어섰습니다. 바로 붉은 무늬와 검은 눈동자가 새겨진 섬뜩한 처형탈을 쓴 사내였습니다. 연지영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 탈을 쓴 자가 정말 연희군이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목주가 흡족해하면서 자신이 기다리던 손님을 맞이하는 찰나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기다린 손님, 나다. 목주는 처형탈을 벗어던지는 사내의 가면 아래 드러난 얼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는 바로 공길이었습니다. 목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연희군은 어디로 가고? 공길은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넌 연희군을 몰랐다. 내 누이 옥단이를 희히 여겨주었다. 난 복수심에 눈이 멀어 그분을 의심했지만 그는 그런 자가 아니었다. 범인은 바로 강목주 당신이었지. 내 누이 옥단을 죽인 나의 원수. 그래서 나는 오늘 임금의 은혜를 갚으러 왔다. 그의 손에 들린 칼이 번뜩였습니다. 강목주.
내가 꾸민 계략은 여기서 끝난다. 외침과 함께 공길의 부하들이 밀려들어와 강목주의 수하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연지영은 풀려났고 강목주는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목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임금의 총애를 받는 강목주다. 따위가 감히 너나 공길은 단호했습니다. 네 독에 내 누이가 죽었고 내 손에 수많은 이들의 피를 흘렸다. 오늘 너의 업보를 갚는다. 공길의 칼이 번뜩였습니다. 강목주의 비명은 짧았고 그녀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숨이 거두어질 때까지 그녀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제산대군께서 널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강목주가 죽자 공길은 다시 처형타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는 일부러 연희군인 척 위장해 영모 세력의 본거지로 향했습니다. 제산대군과 그 일당을 끌어내기 위한 마지막 함정이었습니다. 제산대군의 앞에 나타난 처형타를 쓴 사내, 그들은 폭군 연희군이 방증을 일으켰다. 오해를 심으려던 자신들의 계략이 역으로 드러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공길은 홀로 제산대군 일당과 싸웁니다. 여러 명이 달려들어 공길의 몸에 창을 찌르고 공길은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는 죽기 직전 제산대군의 음모를 세상에 알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연희군은 삐뚤성이가 된 공길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벗이었던 공길의 몸을 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공길아, 넌 끝내 날 지켰구나. 나는 널 지켜주지 못했는데. 공길은 마지막으로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단의 원한은 이제 풀렸습니다. 부디 폭군이 되지 마십시오. 연숙수를 지키며 조선을 지켜주십시오. 성군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공길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연희군의 눈에서 붉은 눈물이 흘러내렸고 연지영은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길의 희생은 연희군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그의 마지막 말은 이연에게 새로운 다짐을 새겨주었습니다. 공길의 희생으로 영모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제산대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사건을 빌미로 연희군이 광증을 일으켰다며 반정을 선언했습니다. 제산대군이 외쳤습니다. 연희군은 미쳤다. 강목주를 죽였고 대령숙수가 납치됐다. 미친 연희군에게서 조선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연희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길의 마지막 말이 그의 심장을 굳건하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연히 칼을 쥐었습니다. 공길의 죽음, 강목주의 최후, 그리고 드러난 제산대군의 영모. 궁궐은 이제 피와 음모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연희군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공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연지영과의 약속, 성군으로 남겠다는 그 약조를 지키기 위해 폭군으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사랑과 은혜를 지키는 군주로 남을 것인가. 그 곁에 있는 연지영을 보며 연희군은 생각합니다. 그녀는 연희군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약속해주세요. 폭군이 아닌 걸로. 오늘 11화의 충격적인 결말과 마지막 회인 12화가 다가오고 있지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연희군과 대령숙수 연지영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대로 폭군의 셰프를 보내줄 수는 없습니다. 시즌2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폭풍 전야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11화 그리고 12화. 우리 모두 함께 본방사수하면서 이들의 운명을 지켜봅시다. 그리고 오늘의 내피셜이 재미있었다면 드라마 보고가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막을 수 없는 건가요?